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 3대 허상이라고 제가 그냥 이거를 농담식으로 짰는데, 첫 번째가 용산공원이고 두 번째가 국제업무지구고 세 번째가 압구정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압구정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압구정은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압구정이 지어만 지면 우리나라 최고의 주거지가 될 거라는 이런 거는 과한 거예요. 허상입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그냥. 압구정은 기본적으로 좋다고, 앞으로도 좋고 재건축 되면은 당연히 아파트 시장에서 거의 이제 탑급이에요. 탑급. 근데 압구정에 제가 얘기하는 허상이 껴있다고 하는 거는 지어만 지면 나인원 아서포도 이긴다, 에테르노 청담도 게임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고. 그거는 원베일리 같은 게 아파트 시장에서 탑급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겨요. 그냥 어떻게 돼도 지어만 지면. 근데 이런 나인원, 아서포, 에테르노 청담 이런 고급 주택 시장까지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 이거는 모르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허상이라고 한 거고, 그게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는 한강 맨션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입지는 압구정이 더 좋아요.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게 나인원, 아서포인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얘네가 입지가 제일 좋은 게 아닌데 누가 봐도. 예를 들면 아서포만 해도 그 옆에 있는 당장 갤포보다도 무조건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장단점이 있는 거지. 게다가 아서포는 바로 앞에 부영 이슈까지 있으니까. 근데 갤포는 없어요, 간섭 이슈도. 근데도 아서포가 지금 조금 더 비싼 정도가 아니라 거의 1.5배, 2배 이런데 차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입지가 다가 아니다. 근데 압구정이 이제 재건축되면은 나인원 아스포급처럼 하드웨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잘 짓냐 못 짓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기 지금 하이엔드 주택 시장을 그냥 정말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한 50세대 미만 이런 애들은 가끔 좋아요. 에테르노 청담, 파르크 한남. 근데 한 100세대부터 600세대 사이 고급 아파트로 만약에 시행사가 짓잖아요. 그냥 좋아. 더파크 사이드 서울 이런 거 아무리 제가 상품 별로라고 까도 좋아요. 그냥 50평이든 70평이든. 근데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 있죠. 고급 주택 시장에서 좋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너무 많아서. 왜냐면 그 정도 되면은 고급 주택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주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인간이면 무조건 프라이빗한 걸 추구하게 돼요. 이거는 99%라고 보면 되는데 1000세대 넘어가는 일반 아파트는 그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지금 흘러가는 방향대로면 어쨌든 소형 평수 있고 중형 평수 있고 대형 평수 있는 이런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부자들이 갈 만한 아파트는 아니게 될 확률이 높죠. 아소포, 나인원이나 이런 것들 고급인 이유가 지금 신규로 분양하는 애들보다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더 고급이라서 고급인 게 아니에요. 그냥 대형 위주고, 입지가 여기 중심지에 가까이 있고 도산대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부자들이 사니까 또 더 부자들이 가고, 이런 거에 선순환되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25평에 사는 부자가 있겠냐고. 정말 특이한 부자들 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의 고급 주거지가 되는 거는 입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압구정은 그게 이제 단지가 너무 크고 소유자가 너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읽어가지고 고급화를 해야지 나중에 더 가질 수 있는 과실이 더 크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어. 근데 돈까지 있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 걱정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 분담금 더 내는 게 아깝지 않거든, 정말. 진짜로 입지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압구정은 그냥 원탑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나인원, 아서포나 에테르노 청담 같은 단지가 되려면 그냥 시행사가 그 모든 세대를 사서 공급하는 것만이 거의 답이라고 할 정도 얘기인 거예요. 호데스 한강처럼, 에테르노 청담처럼. 에테르노 청담도 그게 원래 아파트였어요. 그걸 다 산 거야, 그 첫 번째 시행사가. 근데 물론 이제 무너진 거지만. 그래서 넥스플래닝 회사가 이렇게 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양심 유튜버, 착한 유튜버 병이 있어.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사운드 한남에 왔어. 여기를 막 후드려 까. 그러면은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이 달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채널 여기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가끔 이 유튜버가 병이 걸려요. 괜찮은데도 까, 그냥. 근데 반대로 긍정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요. 나는 그 이제 착한 유튜버 병이나 양심 유튜버 병에 걸릴 생각이 없어,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아무런 의도가 없고 그냥 느낀 대로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지. 아니 너는 뭐 맨날 좋다고만 얘기하나. 네네네. 이런 말도 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목은 젊은 수요층들이 보게 하는 의도가 좀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다는데, 사실 영상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있죠. 별 생각 없이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의 의도는 뭐냐면 아니 심지어 하이엔드 주택도 까는데 이거는 뭐가 좋다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소형 하이엔드 이거를 아소포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되겠냐고. 당연히 기준이 더 낮아지는 거지. 이걸 후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 831이 좀 주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가 좀 고액으로 이제 계약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의 이런 금액은 엄청 드문 경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월세나 전세 가격. 네네. 지금까지 잘 보기 어려웠던.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논현동에 있는 그 언주로 같은 데 있는 오피스텔에서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받는데 루카에서 20만 원 받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애초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만 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섹터가 다르고 수요가 완전히 다른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주로나 강남구청역까지는 압구정 청담 생활권인 뭐 젊은 사람들이 메인 공간이나 사무실 이런 걸로 쓰는 건데 강남역은 정말 그 정도 단위가 아니라 정말로 큰 회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 있는 곳에 업무 지구에 이런 고급 오피스텔이 지을 거란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루카가 그걸 한 거야. 없었어 그동안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오피스를 짓지. 프라임 오피스를. 그러니까 없는 사례인 거라고.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대입해가지고 얘도 비슷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위로 엄청 차이 날 수도 있어 사실은. 새로운 시장. 비교가 다르다고. 아예 같은 섹터가 아니라고. 특수 수요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잔고 뭐 1,000억 넘게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가 그냥 업무용 전세로 몇십억 넣어서 살 수도 있죠. 진짜 로열이고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어차피 비용 처리하니까 뭐 직원 복지용으로 쓰는 경우에 아니면 접대용. 그 월세 뭐 1,000만 원 넘어도 비용 처리 되니까 아주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론 개인 돈으로 월세 1,000만 원 넘게 내면서 혼자 이제 젊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면 훨씬 좋은 대형 주택이나 한강뷰 아파트나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거길 왜 가냐. 근데 다르다고. 법인에서 그 임차로 얻는 이런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 시장이랑 다르게. 법인에서 원베일리 84를 월세를 얻을 일은 잘 없잖아 솔직히. 아소포를 뭐 얻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거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강남역 여기는 많죠. 그게 개인이 집으로 쓰는 것보다. 저도 그때 리뷰하러 갔을 때도 인플루언서나 그냥 고급 사무실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아예 큰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전세를 얻거나 업무용으로 월세를 얻을 거라는 잘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 들리는 뭐 1,000만 원 넘는 고액 월세나 뭐 20억 넘는 업무용 전세가 만약에 체결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런 엄청나게 큰 회사들 영향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사실은 갤러리 832가 입지가 비슷한데도 훨씬 더 기대가 된다고 했던 게 평균 면적이 훨씬 높고 30평대고 이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 큰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 이런 데서 충분히 얻거나 뭐 접대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삼성급 아니더라도 그냥 중견기업이나 큰 중소기업들 이런 데서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호텔도 그 접객용으로 맨날 잡는데 그럴 바에 하나 얻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최근까지 하이엔드 오피스들이 약간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루카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가 조금 더 이제 기대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유기적이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카에 뭐 1300 가는 사람이 뭐 포도더블랙 수요랑 겹치냐 하면 안 겹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가격에는 서로 영향을 줘요. 시장이 유기적이라서. 근데 이 메커니즘은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면 길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영향이 있다. 얘가 1,300이 찍혀주면은 도산대로 포도더블랙이나 루시아 도산 펜트 이런 데들이 좀 이제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뭐 1,000 몇백만 원 이렇게 넘는. 지금 포도더블랙도 뭐 1,500만 원, 뭐 1,000만 원대 이런 이제 호가의 오피스텔이 영향이 있다. 네, 오늘 사운드 한남 와가지고 스몰 토크 말 그대로 좀 가볍게 편하게 담소 나누는 컨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 시장 얘기만 하면은 열을 올려 나도 모르게 진짜로. 그래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열을 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뭐 정답이 있는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로직 이거를 들으라고 저도 그냥 막 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냥 뭐 결론 얘기 안 하고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면은 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게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부러 논리 위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라방을 미리 좀 예고를 하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일이 돼 버리더라고. 아. 난 솔직히 지금 유튜브가 어느 정도 일이 되긴 했는데 더 이상 일이 되게 하면은 못 즐길 것 같아. 근데 라방도 이 시청자들이 사실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전화까지 와. 라방 언제 하냐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재밌어 하니까 시청자도 재밌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예고하고 뭐 매주 뭐 월요일 뭐 9시 한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일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 그 대신에 좀 올려놓잖아요. 그래도 한 뭐 하루 이틀. 그럴 때 보고 편집본 올라가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진짜 끝내자 진짜. 약간 너무 딱 뻔한 그 엔딩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니 앞으로 현장 영상에서도 이번에 그거 좋더라고요.